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25% 관세, 중국산 추가 관세는 20%로 올려 3월 4일부터 발효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와 국무부의 대외원조 집행을 동결할 수 있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긴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한 달간 불법 입국자들을 2만여 명 체포하고 3만 7천여 명을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학자 융자금 상환이 재개됐음에도 내지 못해 연체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신용점수가 대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일부 언론 그룹이 취재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팟캐스트나 인플루언서 등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혀 백악관 취재 환경에 새바람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연기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그리고 중국산의 추가 관세는 20%로 올려 3월 4일부터 발효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4일에 이어 4월 2일에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으로 이어지고 상호 관세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미국 경제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차없는 관세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간 연기했던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산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3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추가 관세 10%는 20%로 올려 역시 3월 4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들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제조 배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관세 강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월 4일부터 단행하려다가 멕시코가 10,000명의 병력 국경 배치를, 캐나다는 펜타닐 총수입명과 기존 국경 강화 방안 시행을 약속하자 한 달간 전격 연기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에 대한 추가 10%와 중국의 10 내지 15% 보복 관세는 2월 4일과 10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0%로 2배 올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한 불법 입국 체포자들이 90% 이상 급감했으나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3대 교육국들에 대한 관세 압박을 재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4일부터 부과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산에 대한 추가 20%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의 미국 유입이 중단되거나 상당폭으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들이 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재연기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대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3월 4일부터 단행하면 미국에서 수입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다시 악화시킬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로부터 한 해 4,750억 달러치를 수입해오고 있는데 25%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이 생기지만 농산물과 자동차 등의 미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위 수입국인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목재, 석유 등 4,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미국의 관세 25% 부과와 캐나다의 1,050억 달러에 대한 미국산에 대한 보복 관세 25% 부과로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민들이 단기적인 고통을 느끼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이는 수익 감소, 소비 지출 위축에 따른 것으로 물가 급등을 피하는 대신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와 국무부의 대외원조 집행을 동결할 수 있다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긴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유지 결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조치가 연방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그것도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으로부터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긴급 판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와 국무부의 대외 원조 집행을 동결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본안을 심리하기 위해 일단 집행을 동결시킨 현상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USAID와 국무부를 통해 이미 지원을 끝낸 대외 원조 대금 20억 달러는 즉각 지불할 필요는 없다며 동결한 현상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번 현상 유지 결정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에 대한 대외 원조 예산 집행을 동결한 것은 위법이라며 26일 자정까지 동결을 해제하고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데드라인을 앞두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고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동결 유지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USAID의 15억 달러, 국무부의 5억 달러 등 20억 달러의 대외 무상 원조와 이를 위한 컨트랙터들을 위한 지불을 계속 중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과 의약품 등 미국의 대외 원조를 무상 지원하기 위해 USAID나 국무부와 계약을 맺고 원조품을 이미 납품했던 계약사들이 계속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과 민주화 지원 사업도 계속 중단됩니다.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원조품을 납품했던 상당수 계약사들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상 원조에 의존해온 아프리카 등 최빈국이나 내전지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USAID가 부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상 폐쇄하고 국무부에 통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USAID 이름으로 해외에서 활동해온 만여 명 가운데 미국에서 파견된 연방 공무원들은 4,700명인데 그중 600명을 남기고 4,100명을 해고할 방침입니다. 이미 2,000명 이상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외 원조 프로그램과 계약은 90% 이상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도 아니고 때때로 진보파 대법관들 편에서는 스윙보트 역할을 해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지는 못해왔는데 이번에 첫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 사안들에 대해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 한 달간 불법 입국자들을 2만여 명 체포하고 3만 7천여 명을 추방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통해 미입국해 들어온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아이스 이민단속국 국장 대행을 경질하고 일선 작전 지휘로 이동시키면서 더욱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출범 첫 한 달 동안 미 전역에서 전개한 작전으로 불법 체류자 2만여 명을 체포하고 3만 7,660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We set records on the least number of illegal aliens coming in, migrants coming into our country that we've had in more than 50 years. So it's amazing what they've done, and Christie and Tom Homan, the job they've done has been absolutely amazing. We set records. 미국 내 불법 체류자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은 4만 1,500명인데 거의 다 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첫 한 달 동안 아이스가 미국 내 단속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2만여 명이고 CBP가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입국 시도자들이 2만 2천 명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국경에서 붙잡은 불법 입국 시도자들은 하루 평균 359명으로 1년 전보다 90% 이상 급감했으며 최근에는 하루 200명 아래로 떨어져 국경 봉쇄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와 미국 내부 단속이 크게 다른 실적을 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a clear message for those that are in our country illegally. Leave now. If you don't, we will find you and we will deport you. You will never return.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첫 달 한 달간의 실적은 당초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칼렙 비텔로 국장 대행을 경질했습니다. 다만 베테랑 이민단속 요원을 완전 해고하지는 않고 일선에서 작전을 독려하도록 새로운 역할을 맡겼습니다.
둘째, 국토안보부는 이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권한이 있는 직속 HSI 7,700명을 비롯해 FBI 연방수사국 6개 지부 수천 명, ATF 알코올담배 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살 등 수만 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특별수사대인 IRS CIA 2,300명에게도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해 2라운드 작전에서는 일터급습을 대폭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법 체류자 수용 능력의 한계로 체포작전마저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매우 이른 시일 내 구축이 가능한 미군 기지 10여 군데에 텐트 캠프를 신설해 1,000명에서 10,000명까지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는 트럼프 일기 때에도 이민 구치 시설을 설치한 바 있어 1,000명으로 시작해 10,000명을 수용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10여 곳에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게 되면 현재 수용 능력 41,500명이 10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에 3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 시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해 불응하다가 체포되면 형사범죄로 가중처벌해 $5,000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고 이를 피하려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는 방안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악 중에 최악으로 꼽혀 최근 테러 단체로 지정한 갱단들과 마약과 인신매매 카르텔 등의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1798년에 적국 외국인법을 적용해 추방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학자 융자금의 상환이 재개됐음에도 내지 못해 연체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급락하면 모기지 월 상환금이 $400나 늘어나고 자동차 할부 금융도 불리해지며 신용카드 사용 한도도 내려가면서 이자율은 오르게 되는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500만 명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졸업생들이 동결 조치가 해제돼 상환이 재개됐음에도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점수가 대폭락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 상환금을 내야 하는 학자 융자금 사용자들 가운데 900만 명이나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재학생들을 제외하고 졸업생으로 학자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의 무려 43%나 차지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학자 융자금 월 상환은 팬데믹 시절부터 장기간 동결됐다가 지난해 10월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상환이 재개된 줄 모르고 있거나 관리 회사들이 이전 집 주소 또는 안 쓰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하는 바람에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상환을 재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 여성은 자신의 크레딧 점수가 720점에서 620점으로 100점이나 폭락했음을 통보받고 사유를 알아보니 $16,000 남은 학자 융자금의 월 상환을 재개하지 않아 90일 연체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도 자신의 신용 점수가 784점에서 620점으로 120점 이상 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신용점수 폭락을 인지할 때까지 학자 융자금의 상환이 재개됐고 90일 유예 기간도 지났음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에 따르면 이번 학자 융자금 상환을 재개하지 않아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용점수가 780점으로 높았을 경우 평균 129점이나 대폭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으로 600점 이하의 낮은 신용점수는 평균 16점 낮아졌으나 더 이상 떨어질 점수가 부족하고 똑같은 타격을 입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신용점수가 100점이나 폭락한 사람들이 주택 모기지를 얻으면 매달 내야 하는 모기지 상환금이 $400나 늘어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얻을 때에도 높은 이자율을 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카드당 쓸 수 있는 신용한도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APR 이자율이 급등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미국민 수백만 명이 돈 쓸 능력이 대거 상실해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져 미국민 소비 지출의 70%나 의존하고 있는 내수 경제인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려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법원에 거듭되는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자 융자금 탕감과 상환 유예 등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며 연방교육부를 폐지해 연방정부 축소를 진행하고 있어 학자 융자금 상환 연체와 신용점수 폭락 사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취재 환경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일부 언론 그룹이 백악관 취재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팟캐스트나 인플루언서 등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의해 선출됐는데 이제는 취재단 구성을 백악관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행정부에서 공동취재단은 백악관 공보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그룹이 백악관에서 취재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취재단의 현대화라고 표현하며 100년 역사의 백악관 취재 방식을 깨고 변화를 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대통령이 자신을 누가 취재할지 선택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취재단은 대통령 집무실 또는 에어포스원 등 공간상 제약과 경호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근접 취재가 어려울 때 공동취재단이 대표로 취재한 뒤 내용을 정리해 현장에 가지 못한 나머지 기자들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공동취재단에 어떤 기자를 포함하는지는 1914년에 설립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취재단 구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했습니다. 현재는 통신사 기자 3명, 신문이나 온라인 기자 2명, 라디오 기자 1명, 사진기사 4명, 카메라맨을 포함한 제작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기재단은 언론사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백악관 공보팀의 결정은 보수 성향의 매체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꾼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AP 통신 기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동취재단에 어떤 매체를 참여시킬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팟캐스터나 인플루언서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팟캐스트 워럼 소속 기자 나탈리 윈터스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윈터스는 노골적인 트럼프 편들기와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출근 복장으로 백악관 출입 첫날부터 논란이 됐지만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2, 제3의 윈터스를 계속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정부의 우호적인 매체의 취재 참여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향후 취재기자단에 인플루언서도 포함시켜 취재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 로이터통신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에서 대중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사의 수를 제한하려는 조치가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